A급 수학 연립 방정식 2학년 1학기 연립 방정식 B스텝 36번부터 봅시다. 자, 여러분 문제 보면서 뭐 생각해야 돼, 이거? 이런 유형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바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 안 들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 50명이 시험을 봤는데 지원을 한 사람이 50명이고 인원, 얘네의 점수, 지원을 했으면 합격한 사람이 있고 불합격한 사람이 있고 문제에서 이제 최저 커트라인이 있을 거야. 그러면 20명이 불합격이라니까 30명이 합격, 20명이 불합격. 최저 합격 점수는 5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대? 그럼 얘보다 2점이 낮은 게 얘니까 x 플러스 2가 될 거고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20점이 낮다라니까 얘도 x 플러스 20이 될 거고 불합격자 평균의 2배보다 5점이 낮았다래요. 그래서 얘가 y인 상태에서 불합격자 평균의 2배보다 5점이 낮았다니까 x에 대한 설명이 2y 빼기 5다라고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러면 y를 x로 표현을 해야겠지. 2y는 x 플러스 5예요. y는 2분의 x 플러스 5예요. 라고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얘는 2분의 x 플러스 5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서 풀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요, 우리? 총점이 지원한 사람 50명은 x 플러스 2점씩 50점, x 플러스 2점씩 50명이 점수를 받은 거. 다음에는 x 플러스 20점씩 30명, 2분의 x 플러스 5점씩 20명. 그랬을 때 50 곱하기 x 플러스 2가 30 곱하기 x 플러스 20 더하기 20 곱하기 2분의 y 플러스 5로 풀어주면 되겠네. 맞지? 자, 계산을 쉽게 해야 돼. 약분부터 생각을 해. 여기는 10이고, 그 다음에 양변에서 똑같이 0, 0, 0을 떼놓고 계산할 걸 생각을 해야겠죠. 맞니? 그러면 5x 플러스 10은 3x 플러스 60 더하기 얘가 왜 y 플러스 5가 됐을까? x 플러스 5인데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4x 플러스 65가 되는 거니까 x는 55예요. 구하라고 하는 최저 합격자 점수가 미지수 x 따라서 55점입니다. 라고 답 써주면 끝이겠죠. 그쵸? 복잡할 것도 없고 딱 요만큼의 식 이제는 우리한테 이게 좀 어려운 이게 그 연립 방정식이고 1차 방정식을 처음 배웠을 땐 이게 좀 어려운 유형인 게 맞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지만 뻔한 유형으로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37번 봅시다. 두 명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 ABC 3명이 있는데 유권자 한 명당 한 후보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총 득표수가 2643, 그 중에서 무효표는 20표, 총 투표수가 2643, 무효표는 20표. 당선자는 A, B가 되었고 B의 득표수는 자 A랑 B랑 C가 있는데 득표수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다라고 할게요. B의 득표수는 C의 득표수보다 41표가 많았으니까 나는 얘를 C 플러스 41이다 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를 뽑은 사람의 5%가 얘들아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합쳐서 지금 몇 명인 거예요? A표, B표, C표를 다 합치면 2023으로 나와야 되겠지? 아니, 600은 어디 갔어? 623으로 나와줘야겠지. 맞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뭘 생각을 해야 돼? A를 뽑은 사람의 5%가 C를 뽑았다일 때 얘를 그냥 A로 놔두면 문제가 피곤해지고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합쳐서 20 플러스 41이니까 A를 뽑은 사람은
2623에서 빼기 20 빼기 41로 봐줘야 편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2541 빼면 몇인가요? 2582 맞습니까? 82표를 얻었다가 되는 거겠네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어서 나가보자. 20 플러스 41만큼을 뺀 거. 그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야. A를 뽑은 사람의 5%가 C를 뽑았어. 그러면 B는 C보다 21표가 적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5%만큼을 넘겨줘야 되는 거네. 그치? 100분의 마이너스 10C 더하기 2582에 5배 해주면 10에 41에 55, 25에 29에 12910 12910만큼이 여기에 더해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100분의 90C 더하기 12910이 된다라는 거네. 그치? 그랬으면 어떻대요? 얘가 얘보다 21표만큼 더 많아지는 거네. B가 낙선된다라는 건 얘가 얘보다 적다라는 거니까. 그치? 5%만큼 받았어. 그게 얘보다 21표만큼 많아요. 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C 더하기 41, B보다 21만큼 많아지면 100분의 90C 더하기 12910이에요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양변에 곱하기 100 해주면요. 100C 더하기 62였으니까 6200은 90C 더하기 12910, 10C는 12910에서 6200 빼주면 0176710 따라서 C는 671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 계산해주면 되는 거네. B는 C 플러스 41이었으니까 671 더하기 41 해주면 712가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여기 있지 2582였으니까 2582에서 얘의 2배만큼인 1, 3, 4, 2만큼을 빼는 거 맞나요? 1, 3, 4, 2만큼. 오케이. 그럼 0, 4, 1, 2. 1240표입니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답은 그래서 A는 1240이에요. B는 712이에요. C는 671입니다. 라고 써주셔야겠네요. 다 한 번에 맞게 푸셨나요, 여러분? 한 번에 맞게 풀었어요. 한 번에는 아니었어요. 주원이 설명 듣고 이해 정확히 됐나요? 음. 지우도 설명 듣고 이해 정확히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목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문자를 없앤다라는 거에 계속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시작합시다. 자, 38번 볼게요. 운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결과 축구나 야구를 선택한 사람이 54, 그리고 축구를 선택한 학생은 야구를 선택한 학생 수의 3분의 4배. 그러니까 축구가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축구만 선택한 수는 야구만 선택한 학생 수의 1.5배.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셨나요? 문제 풀이할 때 처음에? 했나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축구만 선택한 학생 수는 야구만 선택한 학생 수의 1.5배예요. 자, 그러면 뭐를 미지수로 놓을 거냐면 얘를 따로 놓을 건데 자, 야구만 좋아하는 학생을 X라고 한다면 축구만 선택한 학생 수는 야구만 선택한 학생 수의 1.5배니까 여기에 2분의 3X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되겠죠. 그냥 두 배씩 해서 야구만 좋아하는 학생 2x,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3x 이렇게 할게요. 그치? 자, 이제는 가운데 여기 몇 명인지 모르는 거를
Y예요 라고 넣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축구를 선택한 학생 수는 3x 플러스 y는 야구를 선택한 학생 수의 2x 플러스 y의 3분의 4배다라는 괜찮죠?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건데 그 전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축구나 야구를 선택한 학생 수다라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XY에 대한 식 하나와 5X 플러스 Y가 54입니다. 라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양변에 곱하기 3을 할 거고 9x 플러스 3y는 8x 플러스 4y예요. 그렇다면 x는 y예요가 되는 거네. 그럼 얘는 6x 또는 6y는 54니까 x는 9예요, y는 9예요. 축구와 야구를 모두 선택한 학생은 9명이다. y였으니까 9명이다. 나와주면 되겠네. 그치? 이 식이 한 번에 깔끔하게 나오면 참 좋겠다. 39번 바로 넘어갈게요. 한 개당 가격이 200원, 400원, 600원 하는 물건을 한 개 이상씩 사서 한 개 이상씩이라는 건 하나도 안 산 건 없어. 그치? 자, 총 16개의 물건을 6,000원에 살 거야. 그럼 600원 하는 물건을 최대한 많이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문제는 뭘로 생각하면 좋냐면, 그러면 음, 하나씩을 빼봐, 얘들아. 하나씩을 빼봐. 200원짜리, 400원짜리, 600원짜리, X개, Y개, Z개라고 했을 때, 이게 원래 이제 개수가 다 합치면 16이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한 개, 한 개, 무조건 하나씩은 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뭘 생각을 하냐면 하나 했어. 그리고 나머지 1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이게 200원이고 400원이고 600원인 상태야. 가격이 총 600원이었으니까 X 하나, Y 하나, Z 하나 했으면 1200원이 빠져서 이거 13개로 4800원을 채우면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해됩니까? 13개로 4,800원. 송윤주, 어디 계속 쳐다봐? 자, 13개로 4,800원을 채우면 된다는데, 봐봐. 600원 하는 걸 최대로 많이 사달래잖아. 13개를 채우면서, 그치? 그러면 600, 200원, 400원, 800원으로 우리는, 아니, 800원이라도 600원으로 400원, 600원 다 합쳐서 13개를 차려야 되는데 8개만 해도 4,800이 끝나. 맞지? 그러면 줄여 이제. 7개를 해봐.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나와요? 7에 4,2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3개를 늘려서 3개 하면은 여기서 4,800원이 다시 채우는 거네. 그래도 13개밖에 안 돼. 맞지? 그러면 하나를 더 줄여봐. 6개야. 맞나요? 그러면 200원짜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66에 3,600원 채운 거고 1,200원을 200원짜리 6개로 채워주면 되겠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600원짜리 6개 사고 200원짜리 6개 사고 400원짜리 빵개 산 거 같지만 실제로는 뭐야? 200원짜리는 7개 산 거고 400원짜리 1개 산 거고 600원짜리는 7개 샀다가 7, 7개 샀다가 나오는 거죠. 그쵸? 됐나? 그럼 가격을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지 지금? 200, 600에 1,400원이고 400원이고 67에 4200이니까 1,800 6,000원이에요. 맞았네. 그쵸? 음. 아니구나. 이게 13개를 채워야 되는데 개수가 13개가 안 되는구나.
개수가 13개가 안 되네. 그러면 더 줄여야겠다, 얘들아. 그치? 이게 66인 상태였는데, 자, 5개를 산다고 해봐. 그럼 개수가 몇 개가, 얼마가 채워지죠? 3,000원이 채워져요. 이제는 우리는, 13개를 사야 되는 상황에서, 13개를 사야 되는 상황에서, 200원짜리랑 400원짜리 7개를 가지고 1,800원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200원짜리 A개, 400원짜리 B개를 가지고 1,800원을 채워요. A 플러스 B는 13이에요. 라고 만들어 보면 양변 똑같이 200으로 나누었을 때 A 더하기 2B는 9AO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A 더하기 B가 어떻게 13이야? 여기서 지금 5개를 샀는데 그러면 8이에요가 나오는 거네요. 아, 오케이. 쏘리. 자, 그러면 B는 1인 거고 A는 7인 거네. 그러면 200원짜리의 개수가 7, 400원짜리의 개수가 하나, 600원짜리의 개수가 5개. 이렇게 해서 총 13개로 4,800원을 맞췄어. 그러면 실제로 개수는 200원짜리는 8개인 거고 400원짜리는 1개인 것 같지만 2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어, 600원짜리는 6개예요. 이렇게 만들면 그치?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최소한 한 개씩은 사달라라고 했으니까 000을 아예 없애버리려면 하나씩을 샀다로 생각하는 거야. 그치? 200원짜리 하나, 400원짜리 하나, 600원짜리 하나 나는 총 13개를, 16개를 산 건데 16개 6천 16개로 6,000원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는 13개로 뭘 한다? 4,800원어치를 채운다로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 와중에 뭐 600원짜리가 최대가 되게 해주세요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200원짜리나 400원짜리가 0, 0이어도 상관이 없긴 해. 그쵸?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피스템 마지막 문제네요. 자, 8km 떨어진 강변에 두 지점을 왕복하는 보트가 있고요. 보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3배보다 12분 적게 걸립니다.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총 1시간 24분이 걸리고요. 정지한 물에서의 보트의 속력을 알려달래요. 자, 그러면 항상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할 거고 우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문제 읽으면서 확인했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왕복하는 건 8km 떨어진 두 지점이라고 했고 거리 시간 속력 문제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속력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쵸? 얘가 지금 시속을 구해달라. 얘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하니까 거리도 킬로미터인 거, 시간의 단위가 아워, 시간의 단위가 시간인 걸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올라갈 때의 속력과 그 내려갈 때의 속력을 광물과 보트의 속력은 각각 일정하다. 강물의 속력을 X라고 하고, 보트의 속력을 Y라고 했을 때, 올라갈 때는 Y 빼기 X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될 거고요. 그쵸? 올라가는데 강물의 속력만큼을 빼서 올라가는 거네. 내려올 때는 강물의 속력에 보트의 속력까지 합친 게 되는 걸 거고요. 송윤주 일어나라. 자, 설명할게요.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 빈칸을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를 구하는 건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로. 자, 시간은 어떻게 나와 여기는? y-x분의 8인 게 나오는 거고 y 플러스 x분의 8인 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이랬을 때
이 시간에 대한 정보가 뭐가 나와 있냐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뭐라고? 3배보다 12분 적게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내려오는데 걸리는 연두색 부분,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3배보다는 12분 적어요가 나오면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식 뭐가 잘못됐다고 인정 딱 보이나요, 여러분? 뭐가 문제지 지금? 뭐가 문제지? 얘기해 줄래요? 다 맞았는데 하나가 틀렸어. 뭐 때문에? 12시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아, 알겠죠? 왜냐? 킬로미터 퍼 아워야. 그럼 12분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이거 5분의 1이에요로 바꿔주셔야겠죠. 그쵸? 자, 요것만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제? 그리고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총 1시간 24분이 걸렸다라는 건 이거 합친 게 1시간 24분이에요. y-x분의 8 더하기 y 플러스 x분의 8은 1시간 24분. 얘는 24분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7시간입니다. 만들어지면 되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1시간 24분, 5분의 7시간. 맞죠? 그쵸? 자,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계산 조금은 복잡하네요. 그치? 이거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 그럼 풀어보자. 뭐를 어떻게 치환해? 나는 y-x와 x 플러스 y를 치환할 건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y-x분의 1을 치환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y 플러스 x분의 1을 b로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는? 8a는 24b 빼기 5분의 1인 거 그리고 여기는 8a는 마이너스 8b 더하기 5분의 7이다라고 하자. 그럼 요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같은 거니까 32b는 5분의 8이에요. 그래서 b는 32로 그럼 4분의 1을 4분의 1 되는 거니까 여기에 20분의 1인 거지. 무슨 말이야? y 플러스 x는 20 나오는 거네요. 그렇다면 b가 20분의 1인 거 나왔으니까 여기는 8a는 20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5분의 7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2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인가요? 5분의 7 8a가 1이니까 a는 8분의 1. 그렇다면 y-x가 8인 거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보트의 속력이에요. y를 구해야 돼요. x를 소거하려면 그대로 더해서 2y는 28이에요. y는 14예요. 따라서 14km per hour입니다.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쵸? 14km per hour. 40번 문제가 확실히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